네,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형제 간의 다툼에서 부자지 간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격호 롯데 총괄 회장은 공개된 영상을 통해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둘째 아들인 차남 신동빈 회장을 한국 롯데 회장으로 임명한 적이 없으며 결코 용서할 수도 없다고까지 밝혔는데요. 그야말로 이 막장 드라마로 치닫고 있는 롯데가의 경영권 분쟁, 그 종착역은 어디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패널 자리 함께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김주환 YTN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보다 제가 둘째 아들 신동빈을 한국 롯데 회장, 한국 롯데 홀딩스 대표로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70년간 롯데그룹을 키워온 아버지인 저를 해제하라는 점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네, 어제 이 뉴스를 통해서 공개된 영상이었죠. 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발언 들으셨는데요. 이 많은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자, 최 변호사님, 신격호 총괄 회장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94살입니다. 그런데 차남한테 한국 롯데그룹을 맡긴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결코 용서할 수도 없다고 발언을 했는데 벌써 5년째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그룹을 이끌고 있는데 이런 발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장남 신동주 씨의 의도 같은 경우에는 창립자의 어떤 권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적통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아버지의 지적 능력, 정신적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더 키워버린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째 지금 차남이 한국 롯데를 경영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본인이 회장으로 그 차남을 임명해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럼 지금 5년 동안은 뭐였었느냐?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94세 정도 되는 창업자인 신격호 회장의 정신적인 능력이 온전한가? 그렇다고 하면 전에 있던 지시서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신빙성과 신뢰성이 상당히 흔들리게 됐다는 점에서 최초의 의도와는 달리 어떤 이 사안이 흘러간다는 점에서 아마 지금 신동주 측으로서는 좀 당혹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번 그 롯데가 분쟁 사태에서 가장 큰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신격호 총괄 회장의 어떤 정상적인 판단 여부 아니겠습니까? 또 앞서 그 영상에 주목할 만한 대목이 한국 롯데 홀딩스라고 말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일본 롯데홀딩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를 들면 해임 지시서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판단 아래에서 나온 것이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보면은 그 내용을 읽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앞에 카메라를 보고 본인의 의사를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주어진 원고를 읽는 데 자체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또 보면은 한국 롯데 또 한국 롯데 홀딩스 대표의 어떤 선임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한국에도 없는 회사를 마치 한국 롯데 홀딩스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보면은 상당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특히 신동주 씨 입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신동빈 씨 입장, 차남 같은 경우에는 장남이 아버지를 잡고 옆에 모든 그 사람으로부터의 의사소통을 다 배제한 채 의도적으로 저와 같은 글을 했다라고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진실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어제 지상파 3사를 통해서 봤던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국민들로서는 94세의 노인의 어떤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큰 아들인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제 여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격호 총괄 회장을 이 주주총회를 거쳐서 다시 이제 복귀시키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그 신동빈 회장을 해임한다는 지시서에 이어서
육성 파일을 공개했고요. 어제는 이제 동영상까지 공개를 네네. 했습니다. 네. 이런 지속적인 끈질긴 어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어떤 여론전의 의도나 배경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다른 어떤 회사보다 어떤 가족 간의 어떤 분쟁이 적어서 그 어떤 경영권 자체 잡음이 적은 대표적인 회사로 꼽혀왔었는데 지금 이번을 봤더니만 오히려 지금까지 굉장히 수면 밑에만 있었지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을 뿐 과연 그런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회사는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신격호 회사 그 회장이 굉장히 신적인 어떤 존재로서 어떤 그 말 한마디가 서명할 필요도 없이 말로 모든 것이 돌아갔다라고 지금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동주 그 장남으로서는 그와 같은 창업자의 어떤 권위에 최대한 의지를 하려고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는 법적인 분쟁으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창업자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이제는 그 주총에서의 주식 수싸움이 더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그 차남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주식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최대한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우호지구를 반면에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인 노력하고 있죠. 반면에 지금 장남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전략이 아니고 여전히 어떤 창업자의 의사에 기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또 같은 경우에는 주주의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사실 모든 어떤 주식회사란 것은 주주의 이익을 최대한 이익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이 주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붙일지 그것이 아마 여론의 향배 주주들의 어떻게 호소하는지가 앞으로의 어떤 경영권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신동빈 회장이 귀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 새로운 국면이 될 것 같은데 와서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반격에 나설까요? 아니면 역시나 신동주 전 부회장처럼 여론전에 좀 몰입할까요? 여러 가지 그 다각적인 전략을 꾸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남 신동주 전 회장의 그 이런 여론전, 폭로전에 대해서는 이른바 무대응 전략으로 한다.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조차 없다라고 지금 하나 가닥을 잡은 것 같고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여론전이 아닌 법적 주총으로 가서 법적인 대응을 하고 주총에서의 승부를 가름하겠다 그런 식의 전략을 가진 것 같고 또 지금 하나 그 얘기하는 것이 한국에 들어와서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재계 5위 정도 되는 그룹이 이른바 고륙 상정에 의해서 어떤 그 이름이 흔들린다는 자체에 대해서 어떤 회장으로서의 어떤 소회를 얘기하고 국민전 어떤 선전전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와 같은 그 이게 가족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돌아왔을 때 과연 신격호 아버지 회장을 만날지 여부가 또 하나의 어떤 그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버지는 장남 편에 섰고 어머니는 지금 보면은 차남 편에 섰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지난 그 7월 말에 한국에 그 시아버지 제사를 위해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과연 그 남편인 신격호 회장에게 어떤 얘기를 했고 그와 같은 것을 그 일본에 있던 차남 신동주 회장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어떤 얘기를 했는지에 따라서 아마 그 아버지와 차남의 모임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것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분쟁도 어떤 단기간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그와 같은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어떤 그 고륙 산정은 더 그 강하게 어떤 확대될 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신격호 총괄 회장을 만나지 않고 이제 신동빈 회장이 또 가족 회의에서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결국은 이게 이제 주주총회 가서 우열을 가리게 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지분 확보를 얻으면서 또 이제 여론을 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되돌리기 위해서 더욱더 이 형제지간 또 부자지간의 어떤 비난전이라든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폐해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재벌의 어떤 불투명한 지배 구조, 뭐 족볼 경영, 황제 경영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롯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개 정도 되는 그 기업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주주들이 정말 작은 지분을 가지고 순환적인 고리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그 구조 자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다가 이번에 드러나는 바에 따르면은 신격호 총괄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롯데 그룹의 지분이 0.05%
10%에 불과를 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신격호 회장의 말 한마디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서 주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와 같은 것이 만약에 지난 며칠 전 같은 경우에도 그 삼성물산 M&A 과정에서 엘리엇이라는 그 해외 투기 지분이 공격을 했는데 만약에 롯데를 공격을 했다면 그와 같은 해외 지분의 공격에 성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재벌들의 지배구조 개선에 분명히 나갈 필요가 있고 그걸 위해서는 단순한 내부적인 어떤 주주 지배 구조에 맡길 것이 아니고 어떤 이와 같은 그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조금 더 정비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밖에 신격호 없습니다. 총괄 회장이 한국 롯데그룹의 지분율이 0.05%라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듯이 실질적인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지배 구조는 지금 그 부자가 아닌 3부자는 모두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배 구조는 모든 것이 일본에 있다는 것인 것이죠. 광윤사를 통해서 일본 롯데홀딩스를 있다는 점에서 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이번 계기로 해서 정비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연매출 83조 원의 임직원만 10만 명, 이 80여 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는 이 국내 재계 5위의 이 롯데그룹에서 빚어지고 있는 이 막장 트라우마 같은 이 경영 분쟁 사태. 이 우리 재계에서도 이번 사태를 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이 비난의 목소리가 많습니다.